안녕하세요, 다올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오랜 침체기를 벗고 드디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영상 제작 시점 기준으로 해서 93,000달러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것은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인데요. 93,000달러 구간은 기술적으로 매우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이 라인마저 돌파를 하게 된다면 10만 달러 돌파 시도도 현실적인 기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매물대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요, 역시 93,000달러 부근에 매우 강한 매도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존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구간 아래로는 여러 겹의 지지 라인들이 형성되어 있기도 해서 수개월 전보다는 비트코인이 보다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상승을 계속 시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홀더이든 아니면 알트코인 홀더이든 일단은 비트코인이 먼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오늘은 너무 마음이 설레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엊그제 미 증시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 증시는 마감이 되었는데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암호화폐 시장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미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미 기술주의 움직임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현재 미 증시가 하락을 해도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이 비트코인이 미 기술주와 디커플링이 되어서 독자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호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또 다른 호재 뉴스가 있었죠. 바로 SEC 의장 폴 애킨스가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존 대표적인 반암호화폐 인물인 게리 겐슬러가 SEC 의장에서 물러나고 한동안 이 자리가 공석이었는데요. 폴 애킨스는 기존부터 강력한 규제만을 고집하는 인물이 아니라 자유시장 원칙을 중요시하고 규제 완화를 지지를 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해왔고요. 2017년부터 디지털 상공회의소 토큰 얼라이언스 공동의장을 맡아서 이 블록체인 산업의 규제 개선을 또 주도를 해왔고, 현재 트럼프 미 대통령이 원하는 이 방향성을 잘 이해한 채로 SEC 의장에 취임을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보았을 때는 앞으로는 이 암호화폐에 관해서 명확한 규제 라인과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폴 애킨스는 현재 취임이 되자마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지금 밀려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70건 이상의 암호화폐 ETF 신청서를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이것을 승인을 할 것인가 보류를 할 것인가, 여러 결과들이 이제 속속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물 ETF 승인 이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스테이킹 보상이 ETF에 반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기관이나 큰 손들이 굳이 스테이킹 보상이 적용이 되지 않는 이더리움 ETF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폴 애킨스가 취임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변경이 가능해진다면 이더리움에게 호재일 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활력을 가져갈 수도 있겠고요. 폴 애킨스의 초기 정책 방향이 정말 어느 수준으로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흘러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암호화폐 시가총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3조 달러를 향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9조 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어서 63%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은 알트코인 시기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시기다라는 것이고요.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크게 해주고 있는 시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도 오랜만에 큰 유입세가 들어왔습니다. 3억 8천만 달러가 넘는 유입을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 이더리움 ETF는 아직도 유출을 하게 되면서 반전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포 탄력 지수를 보더라도 어제와 비교해서 4포인트가 더 상승을 해서 38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도 공포 단계에 있긴 하지만 시장이 계속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파이 가격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시총순위 26번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 4시간 봉 차트를 보시면요,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0.64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0.6달러 라인의 바닥을 다지는 중이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여기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시장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불리시하게 전환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요, 어느 시점부터는 알트코인들에게도 상승분을 주는 시점이 올 것으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번 사이클은 기존의 사이클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혜택을 입을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마켓캡 중상위에 있는 알트들은 어느 정도는 다 각자 혜택을 입는 구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파이 또한 나름의 상승 구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미디어 파이 뉴스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검색을 해보시면요, 정말 여러가지 기사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파이는 앞으로 매우 크게 펌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초긍정적으로 언급한 기사들도 있고, 또는 아직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한 글들도 있는데요. 조심스러운 기사를 하나 골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미디어에 실린 파이 네트워크, 그리고요 파이코인 현재 락업 토큰 해제를 앞두고 있고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 로드맵이 미흡하고 인출 중단 사태, 이런 관련 얘기가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일 파이 네트워크는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3단계 메인넷 전환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과 핵심 지표가 빠져 있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제기가 되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저도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2차 마이그레이션의 예상 기간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얘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리뷰를 해드렸었는데요. 블록 미디어가 이런 점을 좀 포인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 해외 거래소 맥시 거래소에서 파이 토큰 인출이 중단이 되었다라는 보고까지 나오면서 파이 유동성과 접근성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시 거래소는 공식적으로 파이의 KYB 통과 거래소이기도 하고요. 한글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영어 울렁증이 있는 분들은 이 맥시 거래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안정성에서는 OKX나 비트겟이 이 맥시보다는 좀 더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출금 문제에서는 맥시가 자주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맥시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거래를 하시더라도 소액으로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이슈가 발생하면서 커뮤니티에 어느 정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이슈가 파이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 블록 미디어에서는 이 파이 주요 저항선은 현재 0.66달러인데 이를 돌파할 경우에는 앞으로 0.78달러에서 0.85달러까지 상승 가능하겠지만, 이 저항이 부딪혀서 내려올 경우에는 0.4달러까지 하락 가능성도 예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언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분석가는 파이가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고 실질적인 사용 사례를 확대한다면 5달러 목표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 커뮤니티에서는 유틸리티가 결국 가치를 이끌어낼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대감을 아직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 니콜라스 코칼리스는 블록체인 업계 최대 행사 중 하나인 컨센서스 2025에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라고 해서 현재 파이의 상황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컨센서스 2025에 파이가 스폰서로 또 나서고 있고 니콜라스가 직접 참여를 하는 등 기존에 보기 힘들었던 이런 행보 등을 고려를 했을 때는 호재 소식들이 들려올 가능성도 있다, 함께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 브라우저로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브라우저로 가시면요, 에코시스템 앱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조금씩 업데이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새로운 게임 하나가 추가가 되었는데 저도 직접 여기에 대해서 체험을 해보았고요. 이번 올라온 게임 앱 같은 경우는 코어팀이 직접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서 업데이트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직접 플레이를 해보고 게임 자체도 재미가 있었고요. 시간 보내기에 딱 좋은 게임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파이 브라우저 앱에 파이 광고 네트워크도 합쳐질 것이고요. 이 앱들에서 어떤 방식으로 파이 광고 네트워크가 붙게 되고 파이코인의 소비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게 흥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어팀과 개발자들의 최근 대화를 한번 보시면요, 파이 브라우저 에코시스템에 등록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신청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이 앱들이 파이 코어팀에서 제시한 규정에 맞아야 등록이 될 수 있는데, 코어팀에서는 매주 새로 올라온 신청서들을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개발팀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아서 에코시스템은 현재 계속 바쁘게 지금 개선 중이고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온체인 데이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5월부터 7월까지는 매월 약 2억 개 정도의 파이코인이 락업에서 해제가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6월, 7월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락업 해제량이 올린 이후로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던 물량 중 대부분이 3년 락업으로 많이 몰려 있었고요. 그 물량이 지금 해제가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2년 넘게 이 락업 해제량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았을 때는요, 락업 해제가 되었을 때 그 물량 대부분이 시장으로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락업 해제가 되었을 때 단기적으로 바로 클레임이 되는 경우는 항상 50% 정도의 비율만 보여주고 있었고, 또 그 중에 클레임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부분 시장으로 매도 물량으로 쏟아져 나온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도 압력을 줄 수 있는 양은 온체인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양의 절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파이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전체 유통량에 비하면 매월 이 락업에서 해제가 되는 이 양은 그렇게 위협을 줄 만한 큰 해제 비율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필요 이상의 공포감을 가질 만한 해제량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기간에 비해서 높은 락업 해제 물량들이 나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동시적으로 KYB 승인을 받은 이 5개 거래소의 총 보유 물량이 약 3억 4천만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그레이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소로 흘러들어오는 양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5월부터는 어느 정도 속도로 이 보유량이 빠르게 증가하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소로 파이코인 양이 빠르게 유입된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적으로 매도 물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로도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 5월부터는 이런 데이터도 함께 많이 분석을 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정확히 정체를 알 수 없는 고래 지갑 GASW 지갑에서는 영상 제작 시간 기준으로 4시간 전에 다시 한번 21만 개의 파이코인을 빼내어서 매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는 반대로 거래소 지갑에서 고래 지갑으로 파이코인이 빠져나가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제도 39만 개의 파이코인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에서만 현재까지 총 4,800만 개 이상의 파이코인을 이 지갑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달 전에 활성화가 되어져서 현재까지 매집만 계속하고 있고요. 특별히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갑이 개인 지갑인지 다른 특별한 용도가 있는 지갑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지갑이 개인 지갑이라면 현재 코어팀과 거래소 지갑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파이코인을 보유한 지갑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을 거래소에서 빼내고 있는 엄청난 고래 지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물론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보면서 다음 업데이트가 있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오늘 영상은요, 파이 이야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분위기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을 해보았고요. 2025년 들어서 코인 시장은 1분기 내내 꽤나 힘든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이것은 파이오니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암호화폐 지금 홀더들이 지금 똑같은 상황을 겪어왔고요. 물론 앞으로도 상승과 하락을 좀 더 반복을 하면서 더 큰 변동성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현재 분위기를 보면 새로운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하나 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듯 합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가 기다려왔던 SEC 새로운 의장 폴 애킨스의 취임이 또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희망적인 비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